자, 평형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? 평형은 수영 연법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또 어렵다고 느껴지는 연법 중에 하나예요. 평형에서는 기본적으로 팔, 캐치, 그리고 킥, 그 다음에 글라이딩,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 세 가지 구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리듬과 타이밍, 그리고 물 잡는 방법, 마지막으로 점진적으로 킥 훈련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평형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지금 부탁드립니다. 자, 평형은 기본적으로 팔, 다리, 글라이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. 자, 그러면은 이 발차기를 찰 때 있잖아요. 발차기를 찰 때 앞손을 찌르면서 발차기를 차냐, 아니면은 찌르고 나서 발차기를 차냐, 이 차이는 사실 평형킥에 대한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. 전체적인 평형 템포를 맞추는 경우에도 또 달라집니다. 평형킥이 강하신 분이라면 앞손이 다 찔러지고 나서 킥을 차시면 되고요. 평형킥이 약하신 분이면 앞손이 찔러질 때 이 동안에 발차기를 차시면 되는 거예요. 발차기 차면서 같이 찔러주는 거예요. 자, 이는 저번 시간에 다뤄들었던 관성과 항력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. 내가 어느 정도의 추진력이 있는 상태에서 킥이든 스트로크든 이 추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가져가야지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제 복귀 영상을 모두 보신 분들은 이 모든 영법에 적용이 된다는 거 이제는 눈치채셨을 겁니다. 뭐 캐치하기 직전에 강한 킥을 차면서 캐치를 한다든지, 저병 출수킥 타이밍을 빠르게 차면서 이 힘으로 올라오는 거, 또한 수영 페이스 조절에도 영향을 끼치겠죠. 자, 빠르게 갔다가 천천히 들어오게 되면, 지쳐서 천천히 들어오게 되면 이 관성이 더 커지고 항력도 더 커지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지만, 오히려 일정한 페이스로 피니시에 도달하는 것은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왜? 느려질수록 물이 자꾸 우리를 더 강하게 잡아 끄니까, 관성이 커지니까. 자, 다시 평형으로 돌아와서요. 평형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추진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제 막 평형 물잡기를 잡아가지고 평형킥을 차야 이 평형킥에 대한 추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평형 물잡기를 잡고 나서 추진력이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, 그때 평형킥을 같이 차주면은 이 추진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이거는 추진력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고요. 평형킥이 상당히 약하신 분들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. 이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세요. 캐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가지고 가면서 찌르고 나서 평형킥을 차는 게 아니라 찌를 때 평형킥을 같이 차버리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만약에 이 한 사이클, 캐치를 가져가고 평형킥을 차고 이 글라이딩, 이 하나의 사이클의 최대의 효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, 그리고 더 나아가 평형킥이 혹시 강하신 분이라면 이 앞손을 다 밀어내고 나서 킥을 차시면 됩니다. 자, 이 하나의 사이클과 그 다음 사이클이 있죠. 이 사이에 마지막 글라이딩에 대한 스트림라인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. 그쵸? 이 스트림라인 상태는 평형 구간에서 가장 저항이 작은 구간이에요. 그래서 이 구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길게 벌어주면은 하나의 사이클 이 사이에 최대의 효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평형킥이 또 강하다면 오히려 이 평형킥이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 추진력을 이용해서 보완을 했었잖아요. 근데 평형킥을 강하면은 딱히 보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쵸?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절대 딱딱 이게 아니라 일대 차야 되고 찌르고 나서 차야 되는 게 아니라 타이밍적으로 가까이, 타이밍적으로 평형킥이 강하다면 오히려 이 타이밍 찌르고 나서 빵 같이 이어 빵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마치 이 추진력이 살짝 떨어지는 공간이 있죠. 자, 떨어지는 공간에 캐치, 킥, 글라이딩으로 자꾸 이 메꿔주는 거예요. 추진력이. 이건 또 어떤 거예요? 관성. 이게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한다. 와도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템포도 마찬가지로 템포를 느리게 가져간다면
긴 거리를 나아간다는 것일 거고, 이땐 당연히 효율을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클과 그 다음의 사이클 사이가 길어야 되고,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사이클이 길어야 하니 찌르고 나서 평양킥을 차는 타이밍이 됩니다. 반대로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, 즉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찌를 때 차는 거예요. 이렇게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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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 아니라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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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찌를 때 빨리빨리 가져가게 되면은 빠른 템포로 이 순간순간에 폭발적인 힘으로 나의 캐치와 킥 한 번에 가져가게 되면서 폭발적인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 팔동작인데요. 팔동작은 넓게 가져가야 되냐, 좁게 가져가야 되냐, 이 차이가 있는데요. 넓게 가져갈 때의 장점은 당연히 이 암슈팅, 앞으로 찌르는 거를 암슈팅이라고 하는데요. 이 암슈팅에 유리합니다. 아무래도 작용 반작용 원리로 넓게 강하게 잡고 올라오면은 순간적으로 이 반동이 생기죠. 반동이 생기고 이 반대로 앞으로 강하게 슈팅을 하기 위한 이 준비 동작은 바로 넓게 가져가면서 순간적으로 팍 올라오는 이 구간이 바로 준비 동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. 왜? 반동이 있으니까.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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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이 반동이 있으니까 슈팅을 위해서는 강한 당김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죠. 자, 이 때문에 파워풀한 평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. 그리고 넓게 가져가면 강한 추진력이 있어요. 이는 당연한 원리겠죠. 많은 물을 가져오다 보니 당연히 많은 저항이라 하면은 많은 물을 잡아 끌 때 그 잡아 끄는 것 자체 또한 이건 저항이에요. 내 손으로 만들어낸 저항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만드는 거니까. 자, 많은 저항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은 물을 잡을 수 있게 되고 높은 추진력을 순간적으로 쭉 만들면서 상당한 추진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내가 평형에 조금 욕심을 내고자 한다면 이 넓은 캐치에 대한 훈련이 필수적인데, 제가 했었던 훈련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두 가지를 추천드리자면, 자, 첫 번째는 저변킥을 차면서 평형 캐치를 하는 것이었고요. 두 번째는 키판을 차고 평형 캐치를 연습하는 거였습니다. 둘 다 강한 캐치와 강한 암슈팅이 도움이 되는 훈련인데, 좀 더 세심하게 암슈팅을 훈련을 원하면 저변킥에 평형 캐치를 하는 게 도움이 됐었고요. 좀 더 세심하게 캐치 훈련을 원한다면, 이 캐치에 대한 근지구력과 파워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키판을 다리 사이에 끼고 평형 캐치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저 또한 그러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. 자, 좁은 캐치는 평형킥에 더 의존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. 일반적으로 약간 낮은 출수에 물에 떠다니는 개구리 수영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데, 이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체력 소모가 확실히 적고요. 물에 떠다니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나아가는 스타일이에요. 아무래도 편하다 보니까 IM 개인 운영처럼 힘든 구간에서 이 스타일을 활용하기 좀 좋은 스타일이고요. 자, 평양 발차기 같은 경우는 키판을 잡고 일단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, 키판을 잡고 발차기를 차면은 온전히 내 다리 동작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. 평양킥을 정말 많이 잡아야 돼요. 킥이 중요하다 보니까 평양은 킥에서 추진력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영법이잖아요. 킥을 소홀히 하는 순간 평양을 더 잘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. 그러니까 킥판 평양킥을 꾸준히 차시다 보면은 평양킥을 차기 위한 본인의 기초 이 발차기 근육과 어느 정도의 본인의 기초 유연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초반에는 무릎에 무리 가지 않게 적은 훈련량으로 꾸준히 길게 훈련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만약에 2-3개월 동안 좀 꾸준히 발차기를 해보니까 무릎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다, 좀 더 욕심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는 풀브이를 다리 사이에 끼고
킥판은 좀 어려울 거예요. 풀브이를 끼시고 위킥이라 하죠. 무릎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 나머지 구간들의 이 탄력을 이용해서 회처리 효과로 만들어내는 이 평양킥, 위킥에 대한 이 훈련을 병행을 하셔야 돼요. 이제 킥판 내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형을 하시면 되는데, 평형을 하실 때 풀브이를 끼고 위킥 상태로 이렇게 평형킥을 연습하시는 거, 풀브이를 활용해서. 자, 이거를 병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때부터 저는 평형킥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. 저도 무릎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편인데 이 평형킥을 좀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위킥을 제가 진짜 늦게 시작했어요. 평형킥을 정말 거의 좀 평형을 해봐야겠다 생각할 때 한 1, 2년 정도 차고 나서 풀브이로 활용한 훈련을 했거든요. 근데 확실히 평형킥을 정말 좋아지더라고요. 네, 이건 정말 추천드립니다. 당연히 이제 훈련 중에 느낄 수 있는 근육 반응들이 좀 있어요. 이 정강이 이 뼈 말고 이 정강이 이 오른쪽 중에 이제 정강이 당기는 게 좀 생겨요. 평형킥을 제대로 연습한 거예요, 이거는. 강한 당김을 느끼실 수 있고, 자, 처음에 좀 평형킥을 킥판 잡고 연습하실 때는 이 사타구니도 좀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이거는 평형킥 연습 초반에 정말 많이 나타나는 통증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회복을 병행을 하시면서 오늘은 좀 평형킥을 차지 말고 그냥 자유형과 뭐 배영 정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3, 4일 정도 지나고 나서 좀 괜찮으면 그때부터 또 한 번씩 조금씩 또 차보고 또 아프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또 3, 4일 뒤에 회복시키고 또 이렇게 찢어짐과 회복의 반복을 만들어내면서 나의 기초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. 기초 근육. 엄청난 근육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. 자, 기초 근육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단련시키는 겁니다. 서서히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당연히 무릎 통증이 가장 많은데 이는 이제 평형킥을 사실 과도하게 벌리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발차기 동작 자체가 탄성이 부족한 상태에서, 그러니까 이 힘을 주는, 사타구니 안에 힘을 주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. 이 탄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차버리니까 이 관절이 버티질 못하고 자꾸 삐거덕 하면서 이 관절이 자꾸 아픈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다리 사이에 두 다리를 약간 모은다는 느낌, 이때 이렇게 안쪽으로 힘이 들어가죠. 이 힘을 잡고 나서 이 무릎을 힘을 주고 나서 킥을 차는 연습 꾸준히 해주시면서 무릎의 통증을 꼭 줄이시면서 평형킥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평형은 정말 재밌게도 하나의 사이클 안에서 저항이 너무나 높은 자세와 저항이 가장 낮은 자세,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져갑니다. 하나는 호흡할 때,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을 때 나타나죠. 이 글라이딩인데요. 이 글라이딩 때만큼은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여서 수영 중 에너지 효율을 가장 높은 단계로 만들면 되는 건데, 이 글라이딩 자체가 저항이 가장 낮은 자세이다 보니까 이때 저항을 줄여주는 모습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장 큰 효율성에서 크게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. 크게. 글라이딩을 완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몸을 최대한 좁고 길게 뻗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. 스트림 라인 잡고 연습하시는 거, 벽 차고 그대로 쭉 연습하시는 거, 팔과 다리를 최대한 길게 허리 쭉 펴시고, 그리고 팔 밀고, 여기서 더 밀 수 있어요. 자, 여기서 어깨를 더 올려서 더 밀고,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벽 차고 쭉 스트림라인 만들어 나가는 이 연습을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, 머리가 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. 여러분들의 평양에서 최종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 연습을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서서히 단련시켜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모습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